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이 황사는 밤사이에 해소되면서 주말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꽃샘추위를 부르는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김수현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정말 몇 미터 앞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시야가 답답했거든요. 이게 황사 영향이었던 건가요? 오늘 아침에 하늘이 뿌옇게 흐렸던 것은 황사보다는 이 바다 안개의 영향이 좀 더 컸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가 안정된 상황에서 바다 안개죠, 이 해무라고 부르는데요. 해무가 유입이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아침 인천과 서산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무척 짧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아침 인천공항 도로의 모습인데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짙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짙은 바다 안개는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유입될 때 발생을 합니다. 심한 안개로 과거 영종대교와 서해대교 등에서 100대 가까운 차량이 추돌하는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다행히 바람 방향이 남서풍에서 북풍 계열로 바뀝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오늘처럼 바다 안개가 짙게 끼진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황사의 영향은 언제부터 받은 건가요? 황사의 영향은 이제 낮에 안개가 거치면서부터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레만 부근에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 상층으로 지나던 황사의 일부가 하층, 그러니까 지상까지 떨어지면서 낮부터 영향을 줬고요. 이로 인해서 서울과 수원에서는 올봄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안팎,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에서 한 6배 정도 짙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지금 살펴보면은 나쁨 수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죠. 예. 하지만 밤사이 깨끗한 북동기류가 유입이 되면서 점차 공기가 깨끗해지겠고요. 내일 낮에 대전과 광주, 전북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이겠고 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늘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올봄 첫 황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럼 지난 겨울에는 황사가 관측된 적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두 차례 황사가 관측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황사가 올해 첫 황사는 아니고 올봄 첫 황사가 되는 거죠. 네. 다만 내몽골 부근의 황사 발원지 상황이 이렇게 이번처럼 심각하게 부각이 된 것은 올해 들어서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과 2023년에는 황사가 각각 7차례 찾아왔고요. 네. 황사 일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17일, 서울에서는 9일로 기록이 됐습니다. 2023년보다는 지난해가 발생 일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날이 참 따뜻해졌었는데 다시 날씨가 급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모레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대체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따뜻하겠지만 일요일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건데요. 먼저 비와 눈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5일 주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초록색이 보이죠? 이 초록색들이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들인데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쭉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비구름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15일 주말 저녁쯤 18시에서 21시 정도에는 남해안까지 그리고 21시에서 24시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남부 내륙까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쭉 보이시죠? 일요일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와 눈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동풍, 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과 경기 동부에는 대설 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부분 있죠? 이게 눈이 내리는 지역들인데 점차 밤이 되면서 확대가 되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눈과 비가 같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자칫 이 내륙 쪽으로도 대설특보가 내릴 수 있는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후 18일에도 또 한 차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륙의 경우에는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지역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한 양도 무척 유동적이겠습니다. 따라서 대설특보 지역이 내륙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보들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눈이 예보돼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3월 중순이잖아요. 네. 이렇게 3월에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매우 흔한 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우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1절 연휴에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네. 3월 4일에는 서울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가장 늦게 내려진 대설특보 기록은 2010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대설특보가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도 내려진다면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이 2024년 5월 15일입니다. 강원도는 보통 이렇게 늦은 봄까지도 많은 눈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와 눈이 내리면서 추워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비와 눈이 이제 일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일요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0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막 너무나 추웠던 한파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지금 옷차림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겨울로 돌아가서 더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팀 김수영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